if I lay down and I play dead and I stay dead, maybe you'll get sick of being the monster out of my head, under my bed. 어제자 유가증권 시장 한번 발표해 보겠습니다. HD현대가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의 그런 공시를 냈습니다. 이는 2022년 9월 13일에 있었던 현대 그 중공업 그룹 연료전지 별도에서 만든다 이런 뉴스에 대한 그런 해명 내용이었는데, 이 당사는 그룹 내 관련 계열사와 함께 연료전지 개발 TFT를 운영할 계획으로 별도 회사는 만들지 않은 계획이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KEC가 유상증자를 발표했는데 900억 원이 신설자금, 그다음 290억 원이 운용자금으로 사용 목적이고, 주주 배정은 실권주 일반 공모로 이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한다고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KEC는 반도체 제품 및 부품 제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이제 길준법인의 주식회사 KEC로부터 제조사업부는 2006년 9월에 인적 분할해서 설립이 되었고, 소소한 패키지 모바일화 및 디지털화 요구에 부응해서 저소비 전략 제품 개발과 미국 및 유럽 시장 등 시장 개척에 총력을 좀 기울이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또한 비메모리 전략 관련체를 중심으로 월드와이드 SSDR 마켓에서 해외 글로벌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오랜 기간 국내 굴지의 가전 자동차 제조 기업과 협력을 하고 있고, 중국, 일본, 미국으로 수출 비중을 높이면서 이렇게 글로벌 기업으로 이렇게 도약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그래서 이 전력 반도체 쪽을 이제 뭔가 시설 투자를 하려는 것 같고, 매출은 뭐 TI에서 56.54%, IG에서 27.56%, 기타 제품에서 19.82% 비중이 나오고, 현재 시가총액은 3,600억 정도입니다. 대규모 유상증자 반응 공시가 뜬 다음날이 오늘 지금 15% 정도 이렇게 폭락을 했고, 하지만 이렇게 뭔가 이쪽으로 계속 뭔가 발전을 하려고 지금 대응을 하기 위해서 시설 투자를 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어서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KEC는 이렇게 뉴스에서 가져온 것인데, 뭐 1,190억이 대규모 유상증자를 결정했고, 650억은 전기차와 ESS 분야에서 수요가 확대되는 이 전력 반도체 상용화 및 양산을 위해 사용하고, 250억 원은 현재 주력을 생산하는 SSDR이라고 소신호 트랜지스터, IC 등 생산 능력 확대에 사용할 전망이라고 해서 뭔가 이쪽에서 좀 잘해보기 위해 시세를 확보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어제자 코스닥 준비해왔고요. 일단 슈퍼리마 아이디는 다들 보셨겠지만, 이제 회사를 글로벌 윈 위드 윈 신기술 투자 조합에 넘긴다고 해서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뭐 다들 보셨을 것 같아서 일단 간략하게 넘어가고, 이글벳 같은 경우에도 최대주주 변경이 있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수중이니까 과거에 증여를 했을 때 어떻게 주가가 변했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좋은 예시로는 이 BY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주에 증여를 하고 주식이 이렇게 빵 뛰었었는데 어떻게 될지는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증여 후 증여 취소가 되기 때문에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 하지만 주가는 어떻게 안정적으로 저가한 것 같다. 차트상으로 그렇고 밸류에이션은 잘 몰라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GW 바이텍 같은 경우에는 탈업인 출자 양도를 했고, 여기도 이제 이유가 재무구조 개선 및 현금 유동성 확보 때문에 뭐 좋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기에 있는 회사들도 대다수가 이제 유상증자를 했는데 다들 지금 자금 상환자금이 안 좋은 것 같고, 힘스 같은 경우에는 용자산 양수 결정을 했는데 사업이 확장되는 걸 대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땅도 나름 저렴하게 구매한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스 같은 경우에는 힘스랑 비슷하게 부지 매입을 했는데, 여기도 반도체 쪽 하는 거니까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전체적으로 이제 이쪽이 올라오는 것 같다라는 느낌 들고, 아바텍 같은 경우에도 자기 자본 대비 65%에 해당하는 900억짜리 이제 신규 시세 투자를 했는데, 자금 사정이
이렇게 풍부한가? MLCC 쪽을 많이 보시니까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엑센코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단일 판매 계약 공시가 있었는데 38%에 해당하고 요즘 SK가 이런 공시를 많이 내더라고요. 계약을 많이 체결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다음에 T 로보틱스도 여기도 SK랑 했는데 여기가 좀 제일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오늘 레포트도 나왔는데 로봇 가격도 상한가를 찍었는데 제가 2차 전지에 대한 지식이 좀 부족해가지고 잘 모르지만 이 스마트 팩토리 쪽에 되게 일가격이 있는 회사다. 그리고 이거를 어제 공시를 봤으면 오늘 바로 상한가 간 게 아니고 그때 기회가 있었는데 만약에 보셨다면 또 기회 스스로 하는 말인데 사서 기회가 있었지 않았을까. 지금은 상한가에 이제 매수를 걸어놔도 판매가 잘 안 일어나기 때문에 아니, 사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이 공시를 보는 게 확실히 의미가 있다. 그래서 주가가 최근에 진짜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SK 향의 이제 스마트 팩토리가 들어갔다는 게 국내에서는 유일한 회사이기 때문에 되게 유의미하다는 레포트가 있었고 뭐 한 장짜리지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BDI 같은 경우에는 매출의 90 몇 프로에 해당하는 그 공시가 있어서 찾아봤는데 거래 정지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냥 좋은 게 아니고 그냥 어차피 거래를 못하니까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 네. 하지만 거래 금액이 적지 않으니까 혹시나 재상장을 하게 된다면 또 유의미하게 볼 수 있는데 대다수의 거래 가격이 내부 거래가 있어가지고 불신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KH전자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임시주총이 열리는데 의안에 아직 미정이어서 지켜볼 필요가 있고 휴마는 또 똑같이 이제 임시주총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정관백년 이사장님인데 뭐 한지 얼마 됐다고 또 한지 모르겠지만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넥스 4월 10일 공시 발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공부한 회사는 유투바이오라는 회사인데 여기가 그 이전 상장 결정 공시를 발표했어요. 이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간다고 한 건데 여기가 어떤 회사냐면 뭐 진단검사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인데 살짝 보시면 NDS라는 회사가 이제 33%의 지분 들고 있고 이제 유비케어 다들 아시죠? 이것도 코스닥 상장사인데 여기 유비케어 창업주 김진태 대표님이 설립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김진태 대표님이 12.8% 지분 들고 계시고 그리고 뭐 율동홀딩스 이렇게 지분을 가지고 계십니다. 시가총액은 718억이고요. 그리고 여기 최대 주주인 NDS는 그 농심그룹의 메가마트의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매출을 살펴보시면 뭐 일반 진단 검사 서비스, 분자 진단 검사 서비스가 있는데 자 보시면 분자 진단 검사 서비스가 20년도부터 이렇게 엄청 크게 늘었어요. 26억, 148억, 작년에 249억의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제일 회사에서 미는 건 유투바이옴이라는 그건데 아마 이 매출이 그 코로나 할 때 그 진단키트 매출이 좀 많이 반영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하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회사가 미는 게 유투바이옴이라는 그 검사 그 키트 그런 건데 이게 어떤 거냐면 장내 미생물 검사를 뭐 직접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고객들이 이제 직접 집에서 해가지고 내 몸에 맞는 유산균을 처방받을 수 있도록 그런 걸 검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건강관리 패키지를 이렇게 팔고 있고요. 매출도 이제 꾸준히 늘고 영업이익도 굉장히 잘 나왔는데 이건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진단키트 영향도 있다는 걸 감안하고 보셔야 됩니다. 그 제가 생각한 거는 농심그룹이 건기식도 그렇고 이제 여러 가지 신사업에 힘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괜히 메가마트 자회사를 통해 가지고 여기에 지분 투자를 한 게 뭔가 좀 관계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튜바이오도 상장하면 농심하고 이런 좀 시너지를 활용해서 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쪽으로 생각해서 투자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기타법인 발표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기타법인은 한 2,000개 정도의 공시가 올라와서 제가 마음에 드는 공시만 했었습니다.
이 자산운용사들 공시들이 자주 올라와서 이제 영업보고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 다들 보면은 상장된 주식을 생각보다 많이 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집합투자증권에 되게 투자를 많이 했는 것 같고, 다른 자산운용사를 보면 상품 거래를 더 많이 하는 그런 걸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골든블루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야기가 나와서 사업 보고서를 한번 살펴봤는데, 이제 위스키를 하는데, 이 위스키 같은 경우 40도 미만이면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이제 명칭을, 스카치 위스키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라인업을 보시면은, 이 사피루스라는 게 있고, 이제 12년급 블렌디드 로컬 위스키 정도라고 합니다. 이 맛 같은 경우에는 호불호가 갈리고 좀 맛이 약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가격은 한 3, 4만 원대 정도 되고, 다음으로 이제 비싼 거는 다이아몬드라고 해서 17년급 이제 정도 되고 4, 5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이 이제 서미트인데, 여전히 36.5도의 저도수 위스키로 판매가 되고 있고, 8에서 12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골든블루에서 이제 최고 라인업인 골든블루 22년상인데, 이게 15에서 16만 원으로 다른 로컬 위스키 업체들보다 1년 정도 더 숙성을 한 제품이라고 합니다. 이제 주로 유흥업소 중에서 이제 부산 경남권 중에서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맛적으로는 위스키를 자주 마시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평가를 못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게 캐파하고 이제 몇 병을 팔았냐인 건데, 작년에 이제 1000만 병 정도를 팔았고, 이제 1500만 병이 풀캐파인데, 계속 이 성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원래 풀캐파로 돌아갈 것 같고, 이 회사 측에서도 이게 내수 시장에서는 이제 그런 유흥업소와 그런 데 영업해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사업 보고서에 대체해야 할 과제로 올라와 있습니다. 문제점을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좀 더 많은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려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4월 11일자 임원 및 대량부유 공시 발표하겠습니다. 발표 기업은 JB금융지주고요. 임원 주주주 특정 증권 등 소유상황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승국 전무님이 이제 2,000주를 장내 매수했고, 그 평단가를 이렇게 계산해 보면은 총 1,744만 원을 매수하셨습니다. 지금 여기쯤에서 매수를 하신 거고요. 근데 이제 과거에도 매수를 하셨어서 그걸 찾아보니까 2019년에 11월 27일, 28일 해서 총 4,120주를 장내 매수하셨었고, 당시 2,256만 원이고요. 그리고 20년 3월 18일에 3,000주를 장내 매수하셨었는데, 그때는 총 1,245만 원이었어요. 제가 이제 임원 및 대량부유 공시 볼 때 이제 원래는 좀 큰 금액 위주로 봤는데, 이번에는 1,744만 원이라서 그렇게 크진 않잖아요. 근데도 과거에 좋은 시점에 이런 비슷한 금액대로 매수를 하셨었고 좋은 결과가 있었길래 이번에도 한번 참고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Play dead and I stay dead. Maybe you'll get sick of being the